미국과 영국도 캄보디아 조직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다는 뉴스 기사를 어제 본 것 같은데, 이참에 이 사건이 전 세계 이슈가 된 김에 모든 나라가 공조해서 범죄 단지를 싸그리 소탕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베일람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베트남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 무조건 제 말을 믿으세요가 아니라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영상을 보니까 이제 댓글들을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좀 초반에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뭐 베트남 한 10번 넘게도 다녀왔었고, 베트남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분명히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좋은 사람들을 이제 저는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범죄 국가로 이렇게 낙인이 될까봐 조금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든 거니까 그냥 이거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그냥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베트남 맨 처음 여행을 가기 전에 굉장히 여기가 안전한 국가가 맞아? 라고 걱정을 했었던 게 기억이 좀 나요. 그때는 이러한 뭐 캄보디아 같은 뭐 이제 뭐 납치, 인신매매 이런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남아니까 그냥 이제 많이 불안했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불안해 하실지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여행하려면 뭘 조심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제 어느 정도 여행 계획을 이제 결정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제로 돌아와서 캄보디아 납치 관련해서 난리인데 베트남은 도대체 아무 대응을 왜 안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정보라는 걸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좀 근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납치를 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일단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일단 해석해서 읽어드릴게요. 온라인 납치 사기 급증에 따라 호치민시 전담 태스크포스 출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납치 사기가 점점 더 교묘해짐에 따라 호치민시 경찰청 형사관은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응우엔중 화 중령이 이끄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8월 1일 호치민시 경찰청 형사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납치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태스크포스의 설립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당국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 다수가 여전히 이러한 사기 수법에 속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부국장인 응우엔중 호화 중령이 지휘하며 여러 부국장과 형사과 내 핵심 수사팀의 책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임무는 신고를 신속히 접수하고 공조하여 용의자를 추적, 수사하며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태스크포스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별 전담 수사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베트남은 온라인 납치 사기에 대한 전담팀이 2개월 전에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호찌민시에 팀이 꾸려졌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 최근에 외교부에서 캄보디아 여행 금지 발령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를 보시면 오히려 태국 국경이 특별 여행 주의보고 베트남 국경은 거의 다 여행 자제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여행 금지 지역인데요. 호이패시,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그리고 베트남과 국경이 닿아 있는 바베시예요. 그 말은 즉슨 베트남 국경과 맞닿아 있는 제일 위험한 바베시가 호치민 쪽에 있기 때문에 호치민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보여드리면 7월에 캄보디아 베트남 대사관에서 자국민들을 위해서 수상한 해외 일자리 제한 피하라고 이미 권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죠.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임금, 쉬운 일을 약속하고 아무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공지하는 사기글들, 그리고 허가된 기업이나 공식 노동 파견 기관 없이 배치된 해외 일자리 제한을 피하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아직 베트남으로 이사했다는 확실한 정보는 분명히 없어요. 근데 만약에 베트남으로 온다면 그 이유는 태국 쪽으로 못 가기 때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뉴스 기사를 보니까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 아닐까요? 실제로 군사 대립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은 캄보디아 국경과 맞닿아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베트남에서 여행객들을 위한 조금 더 믿음이 될 만한 보도나 행동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조직은 사실 동남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 분포되어 있어요. 일본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치안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도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행객들은 항상 조심해서 다니셔야 되고요. 어둡고 누가 봐도 위험한 길, 현지인들도 안 다닐 법한 그런 길 절대 가지 마시고, 좋지 않은 유혹들,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 아니면 유흥업소나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그리고 검증된 앱으로 택시 이용하시고요. 특히 말도 안 되는 고수익 알바, 심부름 이런 글들은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과 영국도 캄보디아 조직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다는 뉴스 기사를 어제 본 것 같은데, 이참에 이 사건이 전 세계 이슈가 된 김에 모든 나라가 공조해서 범죄 단지를 싸그리 소탕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